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법률저널 8회차죠. 8회차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 문제는 7회차랑 6회차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일단 문제가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기출문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 푸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문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지문에 공을 되게 많이 쓰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도 지문에 많이 그래도 좀 신경을 썼어요. 예전에 사실 5회차, 3회차, 5회차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한 몇 주 정도 공을 들였던 거고 그만큼 공을 들일 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도 충분히 공 들여서 제가 생각하기엔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독해 한번 보시고 들어갈게요. 독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독해가 안 되고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단어랑 단어들이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개념과 개념들, 글들 간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초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이렇게 체크 해석을 이어가는 식으로 독해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이 첫 번째 문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용으로는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이 있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사실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승무라는 게 있는데 승무가 기본 춘동상을 집대성했고 그 다음에 이 승무라는 것의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민족 무용적 예술성이 높구나 이 정도 그냥 승무라는 게 있고 불교적 색채가 강한 승무가 있고 예술성이 높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거죠. 한국 무용 중에 승무가 있고 불교성이 강한데 여기 있는 것들을 처음에 다 읽으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글을 쓰고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도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술성이 높은 건데 두 번째 문단 보면서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악이 이런 것들 이것도 한 번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음악들이 이런 걸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들을 삼연육각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단들도 있는 거죠. 지금 병렬적으로 정보가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이런 음악들이 주체에 따라 가지고 악사랑 무용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연결이 짓는 거죠. 악사들은 이 삼연육각 위에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삼연육각 악기를 가지고 장단들 중에서 이렇게 연불, 타령, 국거리 가지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사랑 무용수로 나뉜다고 되어 있죠. 무용수가 이 아래쪽에 이어져서 승부를 추다가 북과 장구를 두드리는 거고 그게 끝나면 다시 악사가 국거리 장단을 연주하는 거죠. 두 번째 문단 이 글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라는 게 실제 기출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잘 혼동할 수가 있는 거죠. 글의 구성 자체가요. 일단 악기를 이야기를 했고 악기들이 삼연육각인데 여기 보면은 연주의 주체에 따라 가지고 악사랑 무용수가 있고 5개의 장단이 있는데 악사들이 앞에 있는 거 3개를 하고 무용수가 북장단에서 북과 장구를 추다가 나중에 끝나면 다시 국거리 장단을 하게 된다. 이런 그 연계성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안 잡히면 그냥 눈으로만 글자만 읽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글 읽는 겁니다. 그냥 아래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장단을 보는 거예요. 연부장단이 나오죠. 연부장단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위에 맞춰가지고 연불, 타령, 국거리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죠. 연부장단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령장단이 밑으로 있는 거고 연부장단의 특징은 여기서 보면은 길고 느리다. 타령장단은 좀 빨라지고 느리고 빨라지는 거 되는 건데 뒤쪽으로 갈수록 경쾌해진다 이런 식으로요. 국거리 장단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저녁에 다 체크만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단이 안정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면서 일단 이걸 연결을 시키세요. 연결을. 그게 독해가 안 되는 단계에서 첫 단계입니다. 물론 독해 단계가 연결시켜 가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아예 점수가 정말 안 나오고 힘드실 때는 이렇게 핵심적인 주어랑 수어를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는지부터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무용수가 여기 위에서 말한 거랑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사실 풀어서 말을 해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무용수가 북과 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용수랑 악사에 따라 가지고 장단이 늘리거나 줄기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야지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5장단 여기 있겠죠. 5장단이구나. 악기도 5종류다. 악기도 여기 나와 있죠. 피리, 대금, 회금, 장구, 복. 5개구나. 종류 5개다. 맞다. 답 1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해 여러분들 처음에 힘들어 하시는 거 이해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장 지금 여러분들 독해가 힘들면요. 그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 나가는 거를 제일 처음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제천의 의림지, 여기 의림지죠. 의림지인데 의림지라는 게 여기 잡아야죠. 이게 뭐냐? 저수지면서 뛰어난 경치다. 이렇게. 제가 체크한 걸 가지고 이 내용들을 연결하면서 일단 독해 제일 처음에 시작인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층위가 구분되고 층위가 나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여러분들 안 되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고 기원은 어원을 따른 기원이에요. 고고학이 아니라 어원을 살펴보면 6세기고 거기에 어원에 대한 예시가 있는 거죠. 예시인 거고 밑에 보니까 의림지가 물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물에 대해 가지고 간계율인데 그 다른 거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되어 있었고 제천, 현 뭐 다른 거 봐가지고 그 충주랑 비교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랑 다른 뭐 수리조합 이야기하면서 거기랑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종교문화공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읽게 되면은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디서 봐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독해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독해 이야기 드리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안 되면 힘들어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여지도서에 따르면 제천과 충주를 비교할 때 논면적과 저수량은 비교하지 않았다. 논면적은 어디가 더 컸죠? 논면적은 충주가 더 컸습니다. 저수량은 제천이 더 컸다고 되어 있죠. 비교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네요. 알 수 있는 건 문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돼요. 이제는 정답 해설만 해드릴게요. 이 호구, 이 3번 지문도 좋습니다. 3번 지문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무적 작성 이전에 실시되었던 호구 조서는 없었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기에 조사한 것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기초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 양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 이건 다 아니고요. 광무적과 달리 광무양전은 민의 주장에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민에서 오히려 그 몇 군데 수원과 용인을 제외하면 순조로웠다. 저항이 있었던 데도 있는 거죠. 선지 4번 밭과 대지의 면적이 같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광무양전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어디 봐야 될까요? 여기 봐야죠. 여기 광무양전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 광무양전의 결과는 광무양안이겠죠. 광무양안일 건데 이 아래쪽에 양안을 보게 되면요. 양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밭의 면적이 실제랑 가장 가깝게 계산했고 대지는 전보다 더 큰 축소 비율에 따라 계산했다. 이거 전을 제가 다 논으로 바꿨는데 남아 있었네요.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논도 밭도 아닌 대지는 논보다 더 큰 축소 비율, 그러니까 가장 큰 축소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축소 비율이기 때문에 대지의 면적이 밭과 대지가 같아도 대지는 더 큰 축소 비율이니까 대지가 밭보다 더 크겠죠. 실제 면적으로는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전을 앞전으로 해석해도 논밭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출제으로는 아닙니다. 문제 4번. 이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는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선지 같은 경우 로마는 헬레니즘기 그리스의 영향으로 기존의 문서 위조죄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헬레니즘기 그리스 영향으로 문서가 중요하게 여겨졌을 뿐인 겁니다. 기존의 문서 위조죄 더 엄격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문서가 중요하게 여겨질지 뭐 어떤 모르는 거죠. 구술문호가 중심 선지 이건 하나 없고요. 선지 3번 조선의 산문서 위조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국전에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역시 아니고요. 선지 4번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 로마는 이를 사문서 위조로 조선에서 이를 공문서 위조로 보고 처벌할 것이다. 조선에서 공문서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로마법과 대명령은 모두 동일한 범죄 개념으로 포섭하였다. 로마법은 어떻게 봤을까요? 속이는 행위라는 범죄 개념에 포섭해. 범죄 개념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범죄 개념. 그래서 동일한 범죄 개념인 거예요. 각각 동일한 이제 범죄 개념이죠. 모두를 각각으로 바꿀까 하다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화 위조랑 문서 위조, 로마 위조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라는 범죄 개념의 대명률 역시 공문서 위조 간직 사칭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문제 4번은요. 문제 5번 같은 경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하는 건데요. 기억, 적재하는 논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두 가지예요. 존재했는지 여부, 일시적이었는지 근본적이었는지. 지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흑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 공감, 변화가 존재했다고 공감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전통이 무너진 건 아니다. 아래쪽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거 대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인 건지
근본적인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흑사병 이전 같은 경우는 교회나 수도원을 삶의 일부로 만들면서 니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니은이라는 거를 뒤쪽이랑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흑사병이 되면서 기존의 죽음관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포기해서 어떻게 됐냐? 교회가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던 거는 교회나 수도원을 삶의 일부로 만들면서 흑사병 이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죽음으로부터 삶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삶을 분리시켰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고 죽음을 죽음 자체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죽음을 죽음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6번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선지 5번 같은 경우 밀글루틴 압축 성혈 공정에 가장 적합한 원료이다. 압축 성혈 공정은 50% 이상의 단백질과 6%, 7% 지방인데 그 위쪽에 보면은 그 밀글루틴이 이렇게 아예 써놨죠. 단백질 함유 50%, 지방 10% 수준이라고 탄수화물 많지 않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두 단백질은 식물성 대체육의 주 원료이다. 앞쪽에 나와 있어요. 식물성 대체율의 주 원료가 대두 단백질 앞쪽에 여기 나와 있네요. 대두 단백질 주 원료이고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건데 네, 여기 필수 아미노산 소고기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육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물성 대체육은 안정성이 높고 생산비가 낮다. 식물성 대체육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대체연료에서 있었죠. 여기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고 생산비가 낮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은 근섬유와 결합 조직이 없기 때문에 육류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육류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화 공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육량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선지 4번인데요. 선지 4번이 선지를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썼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물과 혼합 후 압축이 내서 간열하며 높은 압력으로 압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식물성 단백질의 열과 압력을 가한 후 물과 혼합하여 응고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죠. 물과 혼합 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가지고 6번이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가 다 고르는 거는 일치부합 초반에는 그렇게 문제 배열을 할 때 좀 어려운 거 안 넣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 모강이 하도 좀 초반에 어려운 게 많아 라는 말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거 좀 뺐어요. 스타트업에게는 융자보다 보조금 제공 정책이 효과적이다. 담보물 부족한 경우에서 대출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스타트업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융자를 제공해 주거나 보조금이나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둘 중에 무엇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일수록 자금 공급 정책이 보상 구조와 일치할 확률이 높아진다.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경우 같은 경우는 보상 구조가 불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온라인 투자 기구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온라인 투자 기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뭐 역선택 이런 부분이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적 공동 투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 역시 펀드 관리자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 여기 이쪽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의 효과. 공적 사적 투자 방식의 정책 지원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적 공동 투자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금 위에 있는 직접 투자, 정부의 직접 투자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펀드 관리자의 경험과 역량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수요 측면의 정책 같은 경우는 혁신 기업의 기업가가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 5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이 되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답만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법조 해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답만 딱딱 설명드리는 건데 문제 8번 알 수 있는 것은이죠.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은 탄산농도 평형이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는 탄산농도 평형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현재 2번 같은 경우는 그 탄산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보면은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지 3번 몸체가 노화내려 산호가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해순의 중탄산염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겠죠. 중탄산염 그러니까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가지고 그 당시에 탄산칼슘 이게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필요한 탄산이온이 중탄산염이 돼버리니까 산호가 지금 탄산칼슘을 못 만들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 3번이요. 해양의 산성화가 연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방향전환 기능은 나와 있지만요. 선지 5번 같은 경우 이거는 수면 위에서도 역시 알 수 없고요. 더 큰 피해를 받는지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정답 고르는 거 여러분들 문제 없을 거예요. 네, 문제 9번 같은 경우 해드릴게요. 문제 9번 같은 경우에 1차 가격 비밀 경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에 아래에 나와 있는데 그 판매자에 대한 가격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게 만약에 일치하다고 하면 당연히 낮추면은 승자가 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러니까 2차가를 낮추면은 승자가 되었을 때 내 판매자 가치보다 낙찰됐을 때 가격이 더 낮으니까 보수가 커질 겁니다. 근데 승자가 될 확률은 낮아진다고? 당연한 말이죠. 기억인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 아이의 판매자에 대한 가치가 일치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같은 경우 2차가 계산된 거예요. 그럼 굳이 볼 필요 있습니까? 2차자가 많아진다.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1에 가까워지죠. 균형에서 기억은 커지는 겁니다. 1에 가까워지니까요. 2차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판매자의 기대 수입은 각 유찰자가 경매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 판매자의 기대 수익 같은 경우는 니은은 입찰자가 많아지면 n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n이 작아진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니은 이렇게 문제 9번 고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 10번 기억이랑 니은인데요. 칼마르크스랑 법제사도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본건제인데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니은은 본건제를 새롭게 개념화 시켰는데 이 개념화 시킨 게 본건제를 부정적인 의미로 개념화 시킨 게 아니에요. 니은 같은 경우는 본건제가 그 의미가 그러니까 본건제를 봉투와 관련된 제도로 국한시킨 거죠. 5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억은 여기 사회경제 체제를 의미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은 딱히 아닌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네, 여러분들 11번부터 논리 퀴즈인데요. 논리 퀴즈 풀어드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문장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뭐뭐 하면 뭐뭐 하거나 해야 된다. 조건명제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연역에는 조건명제와 조건명제 아닌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조건명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명제고요. 그 다음 거 같은 경우에도 조건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원으로 이어져 있죠. 연원으로 이어져 있고 뒤쪽에 6월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라고 되어 있고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둘 중에 한 개의 사업만이 6월까지 완료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쪽에 뒤에 있는 거를 쓰려고 했는데요. 이게 앞에 보시면 조건은 걸리는 게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걸면은 맨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앞에 있는 정건인데 저 정건이 긍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쓸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건 전부 다 조건명제로만 이루어져 있고 조건명제 중에서 하나를 사실 이제 선언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하나 쪽을 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위에 있는 거 초등돌봄 교실 확충과 돌봄 전달 지정 중에 한 사업만이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사실 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돌봄 전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죠. 돌봄 전단 기간 지정이 6월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월까지 돌봄 전담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7월에 온종일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 초등돌봄 교실 확충이 6월까지 완료될 수 없으면은 초등이 6월 교실에 확충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후건의 부정이죠. 6월까지 아이돌봄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돌봄 모니터링 체제가 6월까지 구축될 수 없으면 마찬가지로 7월에 온종일 아동돌봄 쿠폰이 지급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 봐가지고 온종일 아동돌봄 쿠폰이 7월에 지급되지 않는구나 4번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해설과 다르게 배타적 선언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둘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안 되면은 온종일 아동돌봄 쿠폰 7월에 당연히 지급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참인 거는 선지 4번이에요. 출제곡이 없습니다. 먼저 푸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반드시 참 고르는 건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모순 반대 찾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위에 가능세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세계 만드는 거 중요하고 조건 명제를 그 기류법으로 적용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주면 돼요. 선지 4번이 지금 조건 명제니까 선지 4번부터 보면 되거든요. 갑이 홍보팀이라면 갑이 홍보팀이라고 보는 거죠. 얘를 T라고 노는 겁니다. 갑이 홍보팀이 T가 돼버리면은 을은 홍보팀 수속이야. 이거 F죠. 을은 20대가 아니다. 이거 F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이 20대라고 해야 됩니다. 을이 20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은 나야. 이거 F 나오죠? F 둘 다 나오니까 충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 4번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12번의 정답은 이렇게 4가 되는 거고요. 13번까지도 풀어드릴게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 역시 이거 가능세계로 푸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활동을 하는 건데 필라, 헬스, 영어, 여행, 통기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죠. 다 안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분명히 첫 번째 필라랑 헬스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필라테스만 하고 나머지도 안 한다고 놔버리는 거죠. 필라테스만 하고 나머지도 안 하면은 지금 어떤가요?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조건에서 후건 상관없고요. 세 번째 조건 정관 부정이니까 상관없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필라랑 헬스로 나뉘는 거죠. 필라랑 헬스인데 6개는 불가능해요. 5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필라, 헬스 중 적어도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헬스를 한다고 하면은 영어를 못 하는 거고요. 필라를 하면 여행과 통기타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일단 다 해결함을 쳐놓고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6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여행과 통기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헬스를 한다고 하니까 여행을 지금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되는 게 4개거든요. 4개가 이제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를 보면요. 그런데 여행과 통기타를 모두 할 수는 없다. 이거 상관없어요. 영어를 할 수 없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헬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영어도 못하게 해야지. 그나마 이게 뭐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여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되고 3개가 되는 거. 가능세계를 좁히면서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 내용에 대한 분석이죠. 분석인데 왜 여기 이제 강화가 분석에 들어가 있냐? 나머지는 이제 기억만 강화인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분석으로 들어가지고 빼놔서 그렇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뭐죠?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는 환경오염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거 저도 표현을 좀 바꿨는데요. 어쨌든 간 강화가 되려면은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성장 초기에 방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환경오염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부합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가 다른 기술 변화가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 경제성장에 따라 가지고 경제 구조가 바뀐다고 보나요? 어떻게 하죠? 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자본 집약이 서비스 분야로 산업 구조가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어떻다고요? 지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을 줄이고 그 위에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서비스 분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오염 집약도가 낮은 성장 경제로 이용한다. 맞는 말이네요. 다는 지식지각적 경제 구조 하에서의 기술 변화. 다 같은 경우는 지식지각적 경제 구조 하에서의 지금 기술 변화가 고소득 선진국은 지식 중심 경제 구조 하에서 연구 개발 등의 아래쪽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밑에서 기술을 효과적인 기술로 개체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 맞네요. 가에서 라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성장 단계와 환경오염 관계에서는 역유자형의 상관관계. 무슨 말이죠? 경제성장이 증가하면 초반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선진국 경제가 점차 저성장 관계가 이행하게 되면은 선진국 경제에서 저성장 이게 경제성장 단계에서 선진국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증가하는 거죠. 역유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 유형에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15번 기억 니은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억은 A론이에요. A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지금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맥락을 N개가 있고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배경 맥락에서 흡연이 주어졌을 때 흡연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폐암이 일어나는 확률보다 높으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그게 긍정적 요인이라고 한다. 아니면은 그게 부정적 같으면 중립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거예요. 니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배경지식 맥락은 구체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배경 맥락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배경 맥락에는 긍정적인데 어떤 배경 맥락에서는 중립적 혹은 부정적이 있어 혼재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죠? 그냥 평균 Y의 확률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맥락이 N개가 있으면 X가 주었을 때 Y의 확률을 모두 더한 뒤 그게 X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여기는 모든 배경 맥락 하에서 전부 다 흡연이 주어졌을 때 폐암이 일어났을 때보다 이제 높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인지해야지 선지를 풀 수가 있어요. 기억 같은 경우는 X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4개의 배경 맥락 모두 Y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X가 주어진 경우 2개의 배경 맥락에서는 Y가 항상 발생하고 나머지는 Y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일단 뭐 니은 같은 경우도 이게 혼재죠. 니은 같은 경우도 혼재고 기억 같은 경우 그 X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 않은데 주어지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지금 영인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니은만 봐도 아니고 기억도 봐도 아니에요. 오히려 양쪽 다 이게 선지를 만들 때 항상 이의제기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장치를 써놓습니다. 방어를 양쪽으로 해놓는 거 생각을 해두고요.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네, 니은 같은 경우에 니은의 입장에서 흡연과 폐암은 인과적으로 혼재되었다. 다른 모든 배경 맥락에서는 흡연이 폐암의 발생을 높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낮출 수 있으면 인과적으로 혼재된 거죠.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현실 세계에서 판단의 주체는 자신이 어떤 배경 맥락에 속하는지를 확률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니은의 주장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니은의 주장을 강화한다고 하려면 같은 말을 해야죠. 여기만 보더라도 니은은 안 된다고 하니까 강화가 아닌 거예요. 니은이랑 같은 말을 해야지 강화인 거죠. 니은은 지금 어떤 배경 맥락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니은은 지금 다중치 구분해야 된다고 했나요? 지금 위에 말하면 사실만큼 말하고 있죠. 강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각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내용은 이 두 번째입니다. 목적은 이제 의식을 전제로 성립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의식만이 목적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일상적인 행위는 목적이든 의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서 목적이 존재하고 의식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다른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목적 지향적이냐 아니냐가 지향하는 목적을 의식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을은 뭐라고 그러고 있죠? 무의식 영역에서는 목적 자체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구분이 되면 선지도 사실 그렇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갑과 을은 의식의 유무가 존재의 목적성을 좌우하는 데 동의한다. 지금 그 내용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갑과 을은 욕망에 따른 의식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욕망에 의해 가지고 의식적 행동, 지금 욕망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갑 얘기하고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는 욕망을 갑은 이제 존재하고 있다. 욕망에 의해 가지고 의식하지 못하는 걸로부터 목적을 가진다. 의식과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을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각각 목적이 존재할 수 있음에 갑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무의식에서는 지금 욕망 여기 욕망도 지금 아까 전에 선지 2번에서 나왔죠. 선지 2번. 욕망이나 충동은 종을 유발하는 자연적인 진화일 뿐인 거고 목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 3번이죠. 그 갑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각각 목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긍정하는데 을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16번은 3번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 그 17번 문제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내용 봤을 때 지금 이제 스펙트럼상으로 쭉 나가고 있었을 때 거부권 행사자 비토가 누가 되는지가 지금 찾는 겁니다. 비토가 누군 거 찾는 거고요. 아래쪽 여러분들 선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선지 5번이에요. 다수당이 진보정당의 경우에
의사진행 방해 중추, 의사진행 방해 중추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의사진행 방해 중추는요, 소수당에게 다수당을 경제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주는 거예요. 소수당이 의사진행 방해, 다수당에 반대해가지고 보수당이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하겠죠. 그러면 다수당에 반해, 그러니까 진보정당에 반해서 보수당이 지금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할 겁니다. 그거를 막으려면은 누가 막아야 될까요? 진보정당 쪽 사람이 막아야 되겠죠. 진보정당이 막아야 되는 거고 다수당이 막아야 되는 거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제적인원 5분의 3을 초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원 300명이에요. 총원 300명인데 5분의 3 같은 경우는 300을 5로 나누면은 300을 10으로 나누면 30이죠. 30. 네. 180, 네, 180이죠. 180 된단 말이에요. 180 한 번째로 돼야 되는데 진보적인 사람 기준인 거죠. 진보적인 사람이 막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지금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보시면 맞아요. 문제 17번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문제 18번 같은 건데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분석인데, 기억 같은 경우는 언어 습득의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지금 기억이고, 니은은 뭐죠? 언어 습득의 선천성이에요. 후천성은 모방과 보상 등으로 하는 거고, 선천성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문법 규칙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구 A. 타보라는 들어본 적 없는 글을 보여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물론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거에서 다른 게 없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알아서 타포 드리라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책 읽어 알려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내용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천성이 아니죠. 타포라는 걸 가르쳐 준 다음에 타포 드리라는 거를 두 개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복수라는 그런 내용 같은 게 기본적인 문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습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강화하는 건 적어도 최소한 아닌 겁니다. 기억을 강화하지는 않아요. 후천성이라는 거는요. 연구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ED를 처음에 붙였죠. 실수를 했죠.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제가 혼이라는 말을 써줄까 하다가 너무 좀 실수 혼내게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했어요. 실수 범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배웠다,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강화되는 겁니다. 연구 A와 연구 B는 모두 니은, 선천성을 강조하냐? 지금 B 같은 경우는 그게 문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만 지금 기억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강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네, 문제 19번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19번 같은 경우 지금 배경지식 K가 있으면 이미 H1은 완벽하게 입증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K 스타가 K 다시가 또 있어도 이가 추가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H1에 대한 입증의 정도가 증가하지 않겠죠. 완벽하게 입증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설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입증하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입증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제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냐면요. 입증의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증거가 있었을 때 가설이 참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어떤 철학자인 사람이 포유류이다라는 가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포유류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이거는 100% 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요. 근데 이제 뒤쪽에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입증 정도가 앞에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일수록 더 큰 R값이 도출된다. 지금 R값이 뭔지를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R은 지금 위에서 지금 뭐라고 하자라고 했냐면요. R이라는 거를 증거가 R만큼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지식 K가 주어졌을 때 R만큼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지식이 사실 커버리면은 어떤 사실이 이미 다 입증이 돼 있어, 배경지식으로 입증이 돼 있으면 그 어떤 새로운 증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입증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배경지식이 크다고 더 큰 R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미 다 나는 알고 있는 거 입증된 건데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고 정답은 1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C, K1, E, H1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K1이 있는 상황에서 K1, A 지역에서 여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건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간 이 증거는 뭐죠? 여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어쨌든간 그게 H1,
A 지역에 여유가 산다라는 거. 뭐 이거 그래도 적어도 입증하겠죠. 어느 정도 뭐 입증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0보다는 클 겁니다. 지금 개설물이 다량 발견되는 상황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요. 지금 K1이랑 똑같이 있는 거 하에서요. 2가 증거가 뭐죠? A 지역에서 발자국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A 지역에 여기 산다라는 거를 하지. 지금 뒤에 있는 C 저값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0이겠죠. 0이 나올 겁니다. 0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니은은 0보다 크게 되면은 기억이랑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디귿이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K2만 알려져 있다. 연구자 을이 B 지역에 여유가 산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만 알려졌어요. 근데 2가 추가됐습니다. 이 A 지역에 여유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입증 정도가 뭐 이 K2는 아무런 그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K1이 있었다는 거는 또 배경 지식이 있었어요. 이 배경 지식이 있게 되면은 같은 정보라도 입증의 정도가 좀 줄어들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K2만 알려져 있었을 때 2가 추가될 때 입증의 정보를 정보하는 증가 정도가 K1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돼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